아. 자, 테스트는 지금 전체적으로 정답률은 많이 좀 높아요. 정답률은. 근데 1번이 되게 쉬울 거라고 예상했는데 예상 외로 굉장히 많이 좀 틀렸고요. 굉장히 많이 틀렸고, 그 다음에 6번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제한 시간 내에서는 미안, 1번이 문제가 오류가 있어가지고 답이 없었죠. 자, 1번에서는 아니다. 제한 시간 내에서는 6개 다 맞은 친구가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 4명이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5개 맞은 친구가 2명. 근데 2명이 전부 다 1번 아니에요.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1명. 이제 틀린 문제고 번호가 1번, 6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번 하나 틀렸던 친구가 하나 맞으면서 5명이 일단 6개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5개 맞은 친구가 1명, 아쉽게도 1번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1명, 아쉽게도 1번과 6번이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이 2개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2개만.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예요? A, B, C, D 4개의 항이 있는데 4개 항의 파일 제곱에 관련된 정리예요. 아이고, 플러스, 아이고, 왜 이렇게 자꾸 들어가냐? 플러스 D 파일 제곱의 전개식 중에서 문자가 3개 들어가 있는 항들의 개수를 구해달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A가 8개 나오고 B가 빵개, C가 빵개, D도 빵개 나오면은 A 파일 제곱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얘는 문자가 3개가 아니고 1개밖에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류만 놓고 본다면.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그러니까 이건 지금 되게 많죠. 이 케이스가 엄청 많아요.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4, 2, 1,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라고 친다. 뭐 중간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결국 A 4제곱, B 제곱, C, D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요 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문제는 4종류 문제가 다 등장하죠? 3종류 등장하는 항들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얘기했는데 4종류가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경우는 딱 어떤 느낌이에요? 뭐 빵, 3, 2, 3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항이 얘처럼 뭐 B 세제곱, C 제곱, D 세제곱.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이 지금 항 종류가 항마다 문자가 3종류 들어가 있는 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는 A 개수, B 개수, C 개수, D 개수구나. 그래서 A 개수가 라지, B 개수가 라지 B, C 개수가 라지 C, D 개수가 라지 D 라고 한다면 이게 8개 나오는 모든 경우들이 사실 나올 수 있는 전체 항들이 될 텐데 결론은 전체 항 개수는 몇 개? 4H8이에요. 4H8. 그렇죠? 이게 어차피 의미 아닌 정수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3종류의 문자가 다 등장하는 경우, 3종류 문자만 등장하는 경우. 그럼 결론은 이 중에서 한 종류는 빵개 뽑혀야 되고요. 나머지 3개는 무조건 자연수의 개수로 뽑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A가 빵개 뽑혔다. 그럼 B, C, D는 자연수 개수로 뽑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안에서는 4개 중에서 문자가 하나도 안 뽑히는 거 아니면은 1개 이상 뽑히는 3개를 골라도 되고요. 사실이라고 생각해주면 그래 뭐 A가 안 뽑히는 경우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미 A는 그냥 빵인 거예요. 그렇죠? 빵 될 거 하나 골라주고 그럼 나머지 B, C, D 합쳐서 8개인데 문제는 이게 자연수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해서 3H8 이러면 답이 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3H5로 들어가주면 되는구나. 여기 그냥 답이에요. 이게 답. 이게 답. 어떻게 좀 허무하게 끝납니다. 자,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3H8이면 3H5면은 75가 될 테니까 4 곱하기 21이죠. 그래서 답이 84가 됩니다. 지금 여기 해설지에는 문제 풀이는 그냥 잊어요. 이 3H8로 들어가면 안 돼요. 3H8로 들어가면 왜? 3종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3종류. 왜 해설을 이렇게 해놨지? 미안해.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도
내가 검토했어야 되는.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자, 그러면은 6번도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6번은 절대값 x, 절대값 y, 절대값 z 플러스 w가 합쳐서 지금 15로 나오는데 문제는 x, y, z는 0이 아니래요. 그 다음에 w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w를 갖다가 3w 프라임 플러스 2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바꾸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3번처럼 아예 전부 다 홀수로 나오면은 다 개수가 2로 통일되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있는데 얘는 바꿔나가봤자 어차피 개수가 같지 않아가지고 얘는 3인 순간 어차피 따로 계산해야 돼요. 그죠? 개수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따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바꿔봤자 의미 없고요. 그냥 W가 2인 경우, W가 5인 경우, 8인 경우, 11인 경우, 14인 경우 그냥 이걸 다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또 첫 번째 W가 2인 경우면 절대값 X, 절대값 Y, 절대값 Z 합쳐서 지금 13으로 나와주면 되는데 문제는 X, Y, Z에다가 지금 절대값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게 절대값이니까 되게 이게 어렵지 않나?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절대값까지 포함해 놓은 이 숫자들은 전부 다 자연수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가조건 때문에 X, Y, Z는 일단 0이 아니잖아요. 그럼 절대값 X, 절대값 Y, 절대값 Z가 전부 다 자연수기 때문에 아예 통째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쓰면은 얘는 자연수이구나. 그렇죠?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3H 10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3H 10 왜? 일단 하나씩 주고 10개만 더 뽑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X, 절대값 Y, 절대값 Z가 무슨 5, 2, 8 이런 5, 3, 8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럼 절대값 X가 5인 거잖아요. 그러면 스몰 x는 플러스 5인지 마이너스 5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절대값 X가 5인 경우 안에서만 해도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X도 두 가지, Y도 두 가지, Z도 두 가지. 한마디로 2의 세제곱만큼 추가 경우의 수가 더 발생한다. 그렇죠?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겠네요. 얘가 5면은 절대값 X, 절대값 Y, 절대값 Z 넘기니까 10. 또 자연수의 개수네. 그래서 3H 10이 아니고 7이 될 텐데 문제는 또 8배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0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다 2의 세제곱입니다. 이게 오히려 0이 들어갈 수 있으면 오히려 문제가 훨씬 어려워져요. 왜냐면 0이 나오는 그 개수가 몇 개인지를 가지고 2배를 해야 되는지 4배를 해야 되는지 8배를 해야 되는지 그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3H4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되겠고 11개면은 3H1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요 경우는 어차피 14인 경우에는 1밖에 안 나오잖아요. 자연수 세계도에서 1 나올 수가 없죠. 아예 그냥 불가능. 그래서 그냥 요것만 계산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H10은 12C 66. 그 다음에 3H7은 9C 49, 36. 3H4는 얼마지? 6C 15가 되겠고요. 3H1이면은 그냥 3이죠. 그쵸? 얘는 요거대로 들어가고 여기다 8배만 들어가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지? 이게 102, 105, 120, 120의 8배네요. 그래서 답이 965로 나오게 됩니다. 960, 오케이. 자, 다행히도 되게 좀 잘했어요. 되게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의 특감 활용해서는 이쪽은 솔직히 말해서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냐? 다 까먹었다고? 배고팠나? 자, 개념만 일단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개념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좀 성큼성큼 문제 나가면서 중간에 풀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중간에 개별적인 질문을 좀 많이 받읍시다. 자, 일단은 그 확률이라고 하는 그 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용어 정리예요. 용어 정리. 근데 용어 정리가 많죠. 엄청 많은데
사실상 뭐 알짜배기로 내용 따져본다 그러면 필요한 건 몇 개 안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는 용어 정리는 뭐예요? 어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21, 3, 60. 아이고 저기 또 들어가야 돼. 66, 30, 15, 3. 아 여기 66이지. 얘는 21. 13, 10, 7. 아이고 8이 아니고 10. 왜냐면 3 줄어드니까. 10. 그리고 얘는 7. 그리고 4 하나가 더 들어가요. 일단 천천히 정리하고 있을게.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용어 정리는 일단 시행이라는 용어예요.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용어 정리만 하고 넘어갈 볼 거예요. 왜? 안 보잖아요. 그렇죠? 시행이라는 용어가 뭔지 다들 안 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고만 넘어가자. 그렇죠? 어차피 쓸 일 없는 거 알고 있을 텐데 그냥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자, 시행이라는 용어는 뭐예요? 얘는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행위가 반복하면 안 되지. 반복해야지. 반복적으로 행위가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행은 쉽게 말하면 시행은 확률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행은 확률적 행위. 근데 그 확률적 행위는 매번 똑같은 조건에서 나타나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나와야 돼요. 만약에 동일한 조건에서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사위를 굴리는데 어디다가는 빙판에다가 던지고, 어떨 땐 아스팔트에다 던지고, 어디다가는 불구덩이에다 던지고, 어디다가는 백두산 천지에다가 던지고, 이러면은 그 미세한 영향 차이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다. 이게 반드시 같다라고 장담 못 한다라는 거야. 동일한 조건이라고. 그래서 동일한 조건 안에서 반복적으로 행위할 수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은 주사위인데 폭탄이 들어가 있는 주사위야. 매번 던질 때마다 빵 하고 터져요. 한 번밖에 못 쓰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확률적인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기 좀 힘듭니다. 자, 그리고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나와야 돼요. 왜? 자기적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에 뭐 1이 있는 면에 자석을 붙여놨어요. 그걸 갖다가 자석판에다가 집어 던진다 그러면은 맨날 1만 바닥에 들러붙겠죠. 그러면 이거는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확률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알았어, 그만할게. 자, 그러면 두 번째 용어는 뭐예요? 사건. 솔직히 시행이라는 용어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거 보통 나는 해석할 때 어디서 얘기하냐면은 독립시행할 때 이 용어를 갖다가 좀 쓰기는 해요. 독립시행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적인 시행을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독립적이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가? 시행이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데 걔네끼리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10번 굴리는 행위. 그럼 첫 번째 굴릴 때, 두 번째 굴릴 때, 세 번째 굴릴 때 다 영향을 안 주죠.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독립시행은 넓게 보면은 매번 성공 확률이 일정한 시행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성공 확률이 일정한 시행. 그때 조금 써먹어요. 근데 사실 쓸 일이 없어요. 시행이라는 용어는. 자, 그러면 사건. 요거는 중요합니다. 사건. 사건은 뭐예요? 얘는 어떤 시행의 결과가 들어가 있는 집합이죠. 솔직히 중간 과정 다 떼먹고 그냥 집합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사건은 그냥 집합과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사건이라는 용어 안에서 굳이 집합을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집합에 있는 모든 기호들 중 전체 집합에 관련된 거 U, 그걸 우리는 전사건이라고도 부르고요,
표본 공간이라고도 부릅니다. 한마디로 표본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뭐 그냥 어렵고요. 그냥 전사건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때 얘는 기호 S라고 그냥 쓰죠. 왜냐면 이 표본 공간이라는 게 영어 갖다가 끌고 온 거라서 샘플 스페이스 약자예요. 표본 공간이라는 용어 약자예요. 전체 사건을 그냥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U가 아니고 그냥 얘로 써요. 보통 우리가 전체 집합 U라고 하면은 유니버스인가? 몰라. 아무튼 몰라. U로 씁니다. 전체 집합에서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전사건 말고 두 번째 나오는 거 공사건. 그렇죠. 공사건은 마찬가지로 그냥 공집합. 그렇죠. 전사건은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굴리는 시행에서는 전사건은 1, 2, 3, 4, 5, 6이죠. 그렇죠. 주사위 시행에서. 공사건은 뭐라고 불러요? 뭐 여기다가 딱히 써놓진 않을게요. 그냥 공집합인데 공집합이라고 하더라도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굴릴 때 1부터 6까지밖에 없는 주사예요. 주사위를 굴릴 때 7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쵸? 아니 전사건 자체가 어차피 1부터 6까지밖에 없는데 7이 나온다? 없죠. 그래서 얘는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얘기해서 그냥 공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나올 수 없는 걸 지칭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쵸? 공사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사건. 그죠? 그걸 우리는 근원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근원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요거예요. 원소 한 개짜리 집합. 그렇죠? 원소 한 개짜리 집합. 한마디로 어떤 한 번의 시행의 결과 집합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주사위 시행이라고 했을 때는 근원 사건들이 뭐가 있어요? 1집합, 2집합, 3집합, 4집합. 아니 왜 자꾸 들어가니? 부끄러운가 봐. 4집합, 5집합, 6집합.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6개가 근원 사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왜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왜 근원적인 사건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한 번의 결과는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근데 전사건 같은 경우는 주사위 시행이면은 아니 원소가 6개 다 튀어나오잖아요. 1, 2, 3, 4, 5, 6.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한 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라는 용어를 정의할 때 가장 근원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한 번 굴렸을 때 1 나오는 거, 2 나오는 거, 3 나오는 거, 4 나오는 거. 이게 근원 사건에 관련된 거고 단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하다 보니까 아예 전 사건은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가 있는 집합. 그럼 이런 사건을 왜 굳이 끌고 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없어도 문제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사건이라는 이름을 굳이 끌고 와가지고 억지로 갖다가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죠?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냐면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주사위 시행에서 NS라고 한다면 S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이게 어차피 전 사건의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니까 경우의 수를 원소의 개수로 대체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뭐 했어요? 주사위를 굴렸을 때 아무 눈이나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엄청 길죠? 근데 NS는 얼마냐? 이러면 수학적 표현으로 되게 깔끔하게 이쁘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괜찮죠? 그게 사건이라는 용어를 굳이 끌고 와가지고 확률에서부터 사용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러면 아니 경우의 수에서도 쓸 수 있었잖아. 그럼 왜 안 하고 왜 확률 들어서 하냐? 경우의 수도 써요. 그래서 나는 경우의 수에서도 이거 가끔 쓰잖아요. 그렇죠? 막 합사건, 곱사건 이렇게 쓰면서 하는데 그쪽에서는 사실 없어도 푸는 지장이 없어요. 왜냐면 오히려 집합으로 연결시켜서 갔을 때 오히려 혼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확률 같은 경우는 빼박이죠. 왜? 경우의 수분에 경우의 수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걸 일일이 전부 다 한글로 써놓고 이러고 있으면 너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때부터는 집합기호에 관련된 걸 이용해서 좀 들어갑니다. 사건을. 그러니까 계속 다 써야 돼요. 넓게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예요? 합사건. 근데 뭐 합사건이라고 해봤자 그냥 합집합.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곱사건. 교집합. 그러면은 교집합을 배웠다.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집합 단원에서도 교집합을 배우는 순간 바로 배우는 게 또 있어요. 뭐예요? 서로소. 집합의 서로소라는 걸 배웁니다. 집합의 서로소라는 건 뭐예요?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죠.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걸 집합의 서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소라는 용어 자체가 서로서로 비트윈인가? 몰라. 나도 잘 몰라. 서로서로 소. 카우는 아니겠죠? 이게 멀다라는 뜻이라서 멀소자예요. 그래서 서로서로 멀다. 뭐가 멀다? 공통된 게 없으니까 먼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서로서로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자연수의 대표적인 수의 서로서, 그 다음에 집합에 관련된 집합의 서로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수에선 제일 중요한 게 소인수예요. 한마디로 자연수의 서로서는 공통된 소인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12랑 49 같이. 얘는 소인수가 2랑 3밖에 없어요. 얘는 소인수가 7밖에 없어요. 공통된 소인수가 없죠. 그렇죠? 공통된 소인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2랑 49는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너무 어렵잖아요. 이 중학생들이 공통 소인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1이다 라고 정의를 새로 내리는 거야. 어차피 공통 소인수가 없으면 최대 공약수는 1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 일단 집합의 서로서도 마찬가지로 곱사건에서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죠. 자,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좀 쓸데없이 고급 용어죠. 배반사건. 그렇죠? 배반사건. 배반사건은 집합의 서로소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아, 공통된 원소가 없는 걸 얘기하는구나. 한마디로 소수사건, 아니 짝수사건과 홀수사건. 그죠? 이런 것들은 집합의 서로소에 해당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아홉 번째는 이제 여사건에 관련된 건데 마찬가지죠. 그냥 여집합에 관련된 얘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조건부 확률 들어가기 전까지예요. 마지막 개념. 마지막 개념은 요거. 확률. 확률은 총 몇 가지로 나뉘어요? 확률은 원칙상?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수학적 확률. 두 번째는 통계적 확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하적 확률. 다만 기하적 확률은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죠.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기하적 확률이 수능에 나올 일은 없어요. 내신에서는 가끔 나올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근데 수능에서 빠졌는데 그러면 아예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어차피 기하적 확률이 뻗어나가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연속 확률 분포예요. 연속 확률 분포. 어차피 연속 확률 분포에는 그 확률들을 계산하는데 기하적 확률을 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넓이가 확률이에요. 그렇죠? 넓이가 확률, 도형하기 관련해서 길이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거나 넓이에 대해서 아니면 부피에 대해서 한마디로 도형학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름이 기하적 확률인 거. 차이점은 뭐예요? 연속 변수기 때문에 그래요. 연속적으로 변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뭔 소린지 이해되지? 그렇죠? 자, 어차피 얘는 메인은 아니니까 일단 좀 생략하고요. 자, 수학적 확률은 저희가 뭐예요? 수학적 확률은? 좀 화이팅. 힘내. 알았어. 자는 거 아니지? 알았어. 오케이. 자,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뭐냐면 수학적 확률은 그냥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 발생적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야. 저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이거. 자, 자연 발생적 확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당연한 확률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확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굴린다. 그것도 정육면체 주사위를 굴린다 라고 한다면은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주사위를 굴렸을 때? 그래, 6분의 1이죠? 이거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적 확률인 거예요. 그럼 왜 이름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냐? 아니, 지금 어차피 6면이 다 똑같으면은 1, 2, 3, 4, 5, 6 6개 면의 확률을 모른다. 그럼 다 A라고 한번 쳐보자. 그럼 A 6개 더한 6A가 어차피 전체 확률 1이지 않겠냐? 그럼 A는 6분의 1이지. 수학적으로 충분히 확률을 계산해낼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야. 어차피 알 수 있는 거야. 단 문제점이 뭐냐? 이걸 계산할 때 어차피 6이 전체 경우의 수구나.
1은 내가 구하려고 하는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뽑아낼 수 있다. 단 이때 A라는 확률은 뭐예요?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확률은 기호를 P라고 쓰죠. probability. 그렇죠. 얘가 가능성이라는 뜻, 확률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 사건의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당연한 확률, 우린 얘를 A 사건의 확률에 대해서 얘는 NS분의 NA로 충분히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다. 단 이때 A의 경우의 수나 S의 경우의 수를 뽑을 때는 뭘 이용한다고요? 수학적으로 뽑는 거? P, C, 파이, H. 그쵸? 넓게 합의 법칙, 곱의 법칙까지 끌고 와가지고 요 기호 이용해서 뽑는 거야. 당연히 뭐예요? 이거 이용해서 확률 뽑으려고 앞에서 경우의 수 열심히 한 거잖아요. 당연히 그냥 계속 리바이벌 하겠죠. 당연히 수학적 확률이 90%를 넘어 90%가 아니고 99%예요. 그렇죠? 99% 수학적 확률밖에 안 나옵니다. 단 문제는 뭐예요? 단 문제는 이렇게 정육면체 주사위가 아니라 넙대에 대한 뭐 이런 직육면체 주사위가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에 1, 2, 3, 4, 5, 6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칩시다. 맨 위에 넓은 면이 1이라고 칠게요. 그럼 이런 주사위, 이것도 주사위라고 칩시다. 뭐 있겠죠. 그쵸? 이런 주사위를 갖다가 굴렸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 자,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이 길이도 모르잖아요. 아니, 실제로 이 길이가 뭐 5, 4, 1, 뭐 이렇게 길이가 나와 있어도 이거 확률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그쵸? 정육면체면은 우리가 구하는데 직육면체면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렇죠. 이런 경우는 던져봐야죠. 해봐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낼 수 있는 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던지다 보니까 내가 한 100만 번 던졌어요. 100만 번 던졌는데 1이 몇 번 나왔냐? 1이 한 3만 번 나왔다고 칠게요. 뭐 딱 나오지는 않겠지만 3만 번? 3만 번 너무 적잖아. 30만 번 나왔다고 칠게요. 실제로 딱 30만 번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한없이 10분의 3으로 수렴하겠구나. 그렇죠? 그 수렴값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전체적으로 우리는 시행횟수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전체 시행횟수분의 n번 던져서 성공한 확률, 경우의 수. 그렇죠? 전체 시행횟수분의 성공한 횟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테고, 얘는 어디까지는 통계적으로 본 거죠? 어차피 대략적으로 보는 거야. 딱 떨어져서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봅니다. 얘는 결과론적인 확률이에요. 자, 다시 한번 결과적인 확률. A 사건의 확률인데 얘는 전부 다 시행횟수에 달려 있어요. 시행횟수에 달려 있고, 당연히 어떻게 한다? 시행횟수분의 A가 성공한 횟수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죠? 이건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 자, 그럼 대부분 이제 통계적 확률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와요? 뭐 10명 중에 3명이 시험이 통과할 때, 이렇게 알려줬을 때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확률 주는 경우로 문제가 배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 뭐 이런 식으로 좀 업그레이드 돼서 나가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되겠고요. 와, 잠깐만. 그럼 이런 경우는 해봐야 아는 건데, 그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하는 거는 다 되는 게 아니네. 그쵸? 이거 보고서는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뭐 심심할 때 뭐 얘기하는 것 중에는, 그럼 로또는 1등 하면 1등이 아닌 거. 그쵸? 1등과 1등이 아닌 걸로 둘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 내가 로또를 산다. 그러면 확률은 2분의 1. 그쵸? 이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오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들어갈 수는 없구나. 그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들어가는 건 어느 경우예요? 얘네처럼 모든 면들의 확률이 다 똑같은 경우의 한정에서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면이 발생할 확률들이 달라지면은 이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못하죠. 자, 그걸 우리는 조금만 더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근원 사건의 확률이 모두 같을 때만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을 때만 우리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많이 중요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또 발생해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복주머니 안에 흰 공이 5개, 그 다음에 검은 공이 2개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공을 2개를 뽑는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공을 2개를 뽑는다면은 나올 수 있는 흰 거는 흰 것끼리 다 똑같고요. 검은 건 검은 것끼리 다 똑같아요. 그러면 2개 뽑는 경우에서는 순서가 많이 없다고 한다면 한 번에 2개 뽑는다고 친다면 흰이 나오거나 흰 검이 나오거나 아니면 검검이 나오겠죠. 그러면 경우의 수는 총 3가지네요. 맞아요. 이 경우의 수 3가지가 맞아요. 그럼 그랬을 때 흰이 나오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공 2개 뽑았을 때 흰 거 2개 나올 확률이라고 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3개. 그 중에서 하나네. 3분의 1. 맞아요? 안 되죠?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흰 게 100만 개가 있어도 흰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진짜 흰 개를 셀 수 없이 지구에 흰 공으로 덮여 있는데 검은 공이 딸랑 2개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서 공 2개를 뽑는다고 쳤을 때 흰 공 2개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다. 매번 그렇게 되는 거지.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유는 뭐예요?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르잖아요. 이거가 될 확률, 이거가 될 확률, 이거가 될 확률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흰 거 2개가 나올 그 근원 사건의 확률을 그럼 어떻게 계산하지? 문제는 뭐예요? 흰이 다 똑같은 애들이라서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예 얘네를 다른 인공이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다른 인공이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얘도 다른 검은 공이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거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1번 인공, 2번 인공, 1번 3번 인공, 1번 4번 인공, 1번 5번 인공, 그죠? 이렇게 나오지만 물리적 횟수로 놓고 본다면은 어차피 흰이 나오는 게 검검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물리적인 횟수 자체가.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거를 다 다른 흰공, 다 다른 검은 공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7개 중에서 2개 뽑는데 그 중에서 흰 거 2개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괜찮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공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산한다? 다 다른 공으로 봐요. 경우의 수의 입장에서는 같은 것끼리 구분 안 하죠? 같은 것끼리 구분 안 해요. 경우의 수에서는. 왜냐면 실제로 이렇게 뽑나 이렇게 뽑나 이렇게 뽑나 똑같잖아요. 근데 확률적인 행위에서는 이 5개 공을 다른 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걸로 본다고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얘네 흰 뽑는 경우의 수랑 얘네 검검 뽑는 경우의 수가 몇 배 차이가 나요? 10배 차이 나요. 얘 한 번 나올 때 흰 10번 나와요. 그렇죠? 물리적인 횟수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아예 그냥 다른 공으로 봐버립니다. 한마디로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주머니에서 흰 거 5개, 검은 거 2개에서 공 2개 뽑을 때 흰 거 2개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때 문제에서 흰 것끼리 서로 같다, 흰 것끼리 다르다 이런 말을 안 써요. 흰 것끼리 모두 같다, 구분하지 않는다, 흰 것끼리 구분한다, 이 말이 있건 없건 문제풀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괜찮네? 어차피 다른 걸로 봐야 돼요. 왜? 근원사건의 확률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근원사건의 확률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뭐예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여기 통계적 확률에서 놓고 봤을 때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갑자기 우겨요. 야, 주사위를 굴리면은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100%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물어보겠죠. 아니 어떻게 100%야? 무슨 주사위를 던졌길래 그래? 정육면체 맞아? 정육면체 맞아. 그러면은 1부터 6까지 하나씩 다 있는 거 맞아?
1부터 6까지 다 있는 거 맞아. 근데 왜 1이 100%야? 몇 번을 던졌길래? 그래서 얘기해요. 한 번. 한 번 던졌는데 1이 한 번 나왔어요. 100%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피식하죠? 계속 던져봐. 그러면 얼마에 가까워질까요? 6분의 1에 하나씩 가까워지겠죠? 6번 중에 한 번꼴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게 우리가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이 되진 않았어요. 시행횟수가 무수히 많아진다면 통계적 확률은 항상 어디에 가까워진다? 수학적 확률이 하나씩 가까워져요. 그렇죠? 수학적 확률이 하나씩 가까워집니다. 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거를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는 시행횟수가 무수히 많아진다면은 그때 나오는 확률은 항상 일정하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거. 이름 그대로 뭐예요? 법칙이에요. 이게 정리라는 용어가 있고요,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둘 다 진리예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 근데 정리는 뭐예요? 정리는 이미 수학적으로 검증이 완료된 말 그대로 정리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변이 안 생겨요. 얘는 그냥 무조건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이거는 항상 참이에요. 항상 참. 근데 법칙은 뭐예요? 맞는 건 맞는데 얘는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이 된 게 아니고 귀납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귀납적으로 증명이 됐다라는 거는 한 100만 번 해봤더니 한 번도 오차 없이 다 성립하더라 라는 거. 한마디로 얘는 왜 되는지는 모르는데 안 된 케이스가 여지까지 안 나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법칙은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증명은 안 돼요. 큰 수의 법칙.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가 맞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 인정 안 하면은 과학은 아예 출발을 못 하죠. 뭐 힘의 법칙, 뭐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연력학적 법칙 하나도 못 써요. 그렇죠? 물론 그 법칙들을 깨는 새로운 과정이 나오면서 과학이 발전을 하죠. 그건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무튼 이 큰 수의 법칙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또 뭐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대부분의 시행이 많아지면은 모든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에 한없이 가깝게 수렴에 들어간다. 걔도 큰 수의 법칙이에요. 괜찮네? 시행의 수가 충분히 많아지면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분포는 정규 분포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분포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만 뽑아서 그냥 정규화시켜서 때려 박는 거예요. 그냥 정규 분포에다가 평균 표준 편차만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야. 왜? 비슷하니까. 시행의 수가 무수히 많으면 비슷하니까. 그게 정규화 작업입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아무튼 요거까지만 일단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요. 요걸로 이제 문제를 좀 풀면서 가봅시다. 자, 일단 수학적 확률 첫 번째 거 그냥 무난하게 3번 하나만 좀 풀어봅시다. 3번 하나. 어렵진 않아요. 오케이. 저 최근 연도에 나온 문제들 위주로 좀 정리해 볼게요. 이거 다 했던 거네? 네. 정팔각형? 이거 객관식 쉬운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다 들으라고 해서 지금 듣고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안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내가 설명한 거 기억날까? 네. 다 했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했어요. 네. 근데 그건 안 하지 않았어요? 일부색 사용하는 것만. 일부색 사용하는 거는 거의 다 제가 그동안 풀었던 문제 다 사용하는 거여가지고. 그냥 케이스 분류하는 건 맞는데. 야, 이건 내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그 프로펠러 문제 있지? 아, 네. 프로펠러 문제가 얘 케이스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몰라서 하나만 집어넣는 거야. 이거랑 이거. 그치? 이런. 프로펠러. 네, 딱 그 한 문제만 집어넣었어. 이거는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건 좀 그렇다. 이거 있어요, 쌤. 얘는 쉬운데 얘가. 미안.
이따가 좀 설명 더 해줄게. 해보고. 나머지는 괜찮은데 얘만 지금 풀 때 좀 꼬여가지고 여기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해 안 되면 여쭤볼게요. 오케이. 어허. 자, 풀었으면은 다른 것도 그냥 다 풀어봐요. 어차피 오늘 끝장 낼 거라서. 끝장을 낼 수는 있을까? 어? 끝장 나. 아, 끝장 당할 건가? 응? 자, 3번 문제는 A, B에서 각각 임의로 카드를 한 장씩 꺼낼 때 적힌 수의 차가 1일 확률은 이잖아요. 한마디로 A와 B에서 뽑은 그 숫자의 차가 1일 확률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라서 일단 전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A에서 뽑을 수 있는 거 3개, B에서 뽑을 수 있는 거 5개. 3 곱하기 5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B 차가 1인 경우는 A가 1일 때는 2밖에 없죠. A가 2일 때는 1, 3 가능하죠. A가 3일 때는 2, 4 그쵸. 그래서 총 5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5개가 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쵸. 답이 3분의 1로 나옵니다. 3분의 1 차가 1일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스텝 2 쪽으로도 한번 가봅시다. 스텝 2에서는 7번으로 가볼게요. 7번. 저 잘못 들어가요. 얘가? 4, 3이 안 되지. 얘가 4가 없죠. 아니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접하는 거는 다른 색을 해달라고 하는 걸 거야? 아니면 접하는 거 상관없이 네 가지 색 그냥 배열이라는 걸까요? 얘 논리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약간 그러면은 편하긴 편한데 약간 그 여기를 만약에 빨간색을 칠했다고 하면은 네 가지 색 중에 하나만 들어쓴다고 하니까 여기를 빨간색이 가능하고 이렇게 돌리는 건지 아니면 여기는 뭐 빨간색을 하려면 나는 다 더블 그린 이렇게 쓰면은 나머지 색으로 얘를 돌려주는 건지 얘만 보고 이해가 안 돼요. 얘는 진짜 이건 문제가 설명이 부족한데? 그쵸? 얘는 잘못됐어요. 문제가 이렇게 내면 안 돼. 수능에서 이렇게 내면 난리 나요. 문제가 내면 질문해도 되겠다. 그치? 잘못 낸 거예요. 그죠? 일일이 그냥 다 무식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아이고야, 왜. 오케이. 이건 일일이 하는 거 맞아요? 응, 일일이 하는 거야. 까먹었어요. 응? 까먹었어요. 그럴 리가. 두 번씩 풀었는데 그 진짜? 다 까먹었네. 아니, 완전 처음 보는 느낌인데. 그치. 그래서 같은 문제집으로 푸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 문제집을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느낌이 좀 달라. 이거 의외로 조금 많이 헷갈려 하네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운의 수를 A, B, C. 그러면 조건은 어때요? A가 가장 세죠?
A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잡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6의 세제곱이죠? 6의 세제곱.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A가 될 수 있는 게 6, 5, 4, 3, 2, 1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만약에 A가 6이면 B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언제예요? A가 6일 때는 B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부터 5까지 C도 1부터 5까지 5 곱하기 5가 되겠죠? 5제곱 요거는 4제곱 3제곱 2제곱 1제곱 빵 그러니까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이 되겠네요. 그냥 이게 답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216분의 이거 6분의 n에 n 플러스 2n 플러스 1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래서 216분의 55가 답이 될 거예요. 216분의 55 괜찮을까? 그냥 더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더해도 되는데 그렇죠? 예. 웬만하면은 좀 논리적으로 찾아서 들어가 주는 게 좋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스텝 3도 한번 좀 가봅시다. 스텝 3. 그나마 최근에 나온 거 1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뭐 중간 문제는 그냥 한번 개인적으로 풀어보기 바랍니다. 14번. 되게 생각해 못 썼는데요, 이거 계산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풀이 듣고 있긴 한데 모르겠어. 대결할 때 이거 나오고 원래 이것처럼 생각했을 때 문제가 RRG 해가지고 했는데 G 문제밖에 못 쓰고 겹쳐가지고 얘네를 못 쓰고 무조건 이웃하게 되니까 얘 안 되고 얘도 무조건 두색인데 겹치니까 안 되고 결국엔 얘만 되는. 약간 좀 큰일 난 것 같았어요. 왜? 중사 문제가. 근데 진짜 이건 좀 너무하는데 이거는 수능에서 안 나오는데 완전 내신을 위한 수학인데 이건. 살짝 지금 듣길 잘했다는 생각하는 게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이거 뭐 크게 어렵진 않아서 정리하는 거. 아니 근데 고정 방식으로 하면 돼. 아니 그래가지고 이거 안 따르고 제 맘대로 고정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편하게 들어가요. 근데 얘는 괜찮지 않나? 중간적으로 이건 설명했던 거네. 네 그거 나와가지고 이건 뭐 다 가지고 놀 수 있겠지? 저도 잘 이것만 지금 수업 시간 때 안 했어요. 이것만 같은 것이 있는. 이거 말고 아까 요 네.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 그것만 안 했어. 이야, 하여튼 괜찮아. 그거 어차피 고정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 내가 다 설명해 줄게요. 네. 하나가 혼자 쓰이는 게 하나라도 존재하면은 무조건 고정 방식이 돼요. 근데 한 번만 쓰는 색깔이 없으면 고정 방식이 안 통해. 근데 이거 그냥 지금 프로젝트로 고정 방식 가지고 하나 안에 거 먼저 돌리고 그다음에 밖에 거 돌리고 정해서 따져가지고 안에 것만 고정시키면 바깥도 안 돌려도 되는데. 돌려야 되지 않아요? 안 돌려도 돼. 그래서 그럼 선택이 2팩
제대로 세워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그냥 논리를 따져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는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5개씩 칠한다고 친다면 하나는 2개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6개 중에 하나를 5개 색 중에서 하나를 골라요. 2개 세 색을. 그럼 뭐 그게 A라고 친다면 A를 제한 나머지 B를 북쪽으로 고정시켜 봅시다. 네. 그럼 A, C, D, E죠. 네. 그러니까 5개가 A, C, D 같은 것이 에너지예요. 그래서 5팩을 2팩으로 나눕니다. 이거 2팩분의 5팩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래. 네, 일단 질문할게요. 알았어. 진하지 않냐?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곱은 5배수인데 합이 3배수죠? 여기서 세 개 경우가 되고 여기서 5가 이미 하나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걸 뽑았으니까 여기서 하나 뽑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치. 3개 다 들어가거나 여기서 하나씩 뽑거나. 그러면 이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다 뽑는 데는 한 가지는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그러네. 13가지네. 근데 답이 안 나오나? 전체 경우 배수가 120. 왜냐면은 10이 들어가도 5배수라서 5가 없이 10만 들어가도 돼요. 그렇지. 이 배수의 수 파트는 항상 많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경우의 수에서는 이게 최근에도 많이 나와요. 당장 이거 언제 나온 거예요? 작년 9월 평가원이에요. 작년 9월 평가원.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23학년도 9월 평가원 28번 객관식 최고 난이도 문제. 자, 그러면은 1부터 10까지 중에서 5배수, 곱이 5배수면서 합이 3배수다. 자, 그러면 곱은 어떻게 판단해요? 곱은 3개의 원소 중에서 적어도 하나만 5배수면 되는 거죠? 적어도 하나만 5배수면 되는 거. 근데 사실 곱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적어도 하나만 5배수면 되니까. 근데 합이 3배수. 걔가 문제죠? 오케이. 답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 자, 그래서 합이 3배수인 거는 어떻게 들어가요?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보면 돼요. 왜냐면 3으로 나눠준 몫은 사실 더해도 어차피 3배수라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자연스럽게 3으로 나눈 나머지 입장에서 좀 봐줘야 돼요. 한마디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빵인 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 그렇죠? 얘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하죠? 자, 그래서 3K, 3의 배수인 거는 3, 6, 9가 되겠고요. 3K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1, 4, 7, 10. 그 다음에 3K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 2, 5,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5배수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왜 조건이 까다로운 게 3배수니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어차피 합의 3배수를 내면은 나머지가 0, 1, 2 입장에서 봤을 때 3개로 만들 수 있는 거 0, 0, 0 1, 1, 1 2, 2 0, 1, 1 이거 네 가지 케이스 외에는 없죠. 그렇죠? 이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합이 3배수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다 구하더라도 곱이 5배수로 나와야 되니까 5배수인 숫자를 좀 더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럼 5배수가 적어도 한 개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5배수는 5랑 10 두 개밖에 없죠. 둘 다 없는 걸 빼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는 걸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50. 자, 그러면은 요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000 나오는 거. 그럼 뭐 369 다 들어가야 되겠네. 그쵸? 근데 369 다 들어가면 어때요? 5배수가 안 나와요. 그쵸? 5배수가 없어요. 그래서 곱이 5배수인 걸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111인 경우는 이 중에서 3개 뽑아주면 되는데 그러면 10이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1, 4, 7 중에서 2개만 더 뽑아주면 되겠네. 그쵸? 예를 들면은 1, 7, 10 같은 거. 자, 그러면 222인 경우에는 어차피 2, 5, 8 다 쓰면 돼요. 3, C, 3. 그쵸? 3, C, 3. 그쵸? 그럼 얘는 2, 5, 8 다 들어가니까 가능하겠네요. 그럼 0, 1, 2 중에서는 어때요? 이 중에서 하나 뽑고, 이 중에서 하나 뽑고, 이 중에서 하나 뽑고. 그러면 적어도 5배수가 한 개 이상 들어가면 되니까 둘 다 5배수가 하나도 없는 걸 전체에서 빼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에서 5배수가 없는 거 세 가지, 두 가지. 그죠? 나머지가 0, 1, 2, 0, 1, 2 중에서 5배수 없는 거. 괜찮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굉장히 간단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 더해주는 게 해당하는 경우의 수예요. 이걸 어떻게? 전체 경우의 수 10시 3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뭐 다 설명하기는 했는데 고민해서 최종적으로 답을 내봐요. 왜 저렇게 들어가는지. 답은 맞네. 아직 계산 안 해봐서 잠깐만. 이거 답이 아닌 것. 맞네. 맞네. 맞아요? 맞아. 오케이. 이게 될까? 힘들어요. 왜? 열심히 힘내. 나도 10시부터 왔어. 선생님은 돈 벌잖아요. 잠깐만. 저는 돈 안 벌고 낸다고. 말이 길어지면 내가 질 것 같아.
있을까? 이거 더하면 끝이에요? 그게 다야. 어차피 2 외에는 3배수가 안 나오니까. 아니 22. 오케이. 그치요. 그래서 120분의 20이니까 60분의 11. 자, 그래서 답은 120분의 그렇죠. 3, 1 합쳐서 4. 그 다음에 요거 묶으면은 9이 18. 그래서 22가 되겠네요. 60분의 11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60분의 11. 자, 그러면은 스텝 3까지 일단 넘어갔고요. 자, 부분집합하고 확률. 이 부분집합은 지난번에도 사실 했었죠. 이거 18번 지난번에 했었던 건데, 그렇죠? 겨울방학 딱 끝나갈 때쯤에 그 모의고사식으로 정리해서 했었던 문제 중에 18번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한 기억이 없을까라고 할 말이 없는데 저기 자, 아니야. 일단은 16번 하나만 좀 해볼게요. 16번. 엄청 빠른데? 유윤. 잠깐만요. 16번은 조금 어려워요. 설명 좀 필요한 거 있을까? 근데 저희 선생님이 어떤 거를 좋아하실지 몰라. 제가 맘대로 분할해봤어요. 아까 거를 6분할, 5분할, 8분할. 100% 이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되실 것 같은데. 몇 가지 세?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실지 몰라. 색깔은 모르겠는데 6개를 쓸지 5개를 쓸지 8개를 쓸지를 모르겠는데요. 가능한 걸 몰라가지고 분할만 해봤어요. 그냥 갑자기 여기에 꽂히는 거 보니까 나올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나오겠네요.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 둘, 4개만 일단 해봅시다. A, A, B, C로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이라서 문제가 돼요. 네. 근데 4개로는 안 되지 않아요? 왜? 그 색깔이 4개여야 되잖아요? 3개로 하니까 안 돼. 3개? 네. 그 겹치는 거 있으면. 이웃하는 거 같은 3개여도 된다. 네. 뭐 이렇게 한다면 보니까 그게 문제 다 있더라고. 그래서 핵심은 딱 이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거든. 그러면 이때는 그냥 공통이 내로는 고정이 안 돼요. 딴 애로 고정해야 돼. 그럼 여기에 B 또는 C가 앉을 확률은 하나죠. B를 고정시킨다고 쳐봐요. C 무조건 맞은 편. 아니, A랑 A는 이웃해도 된다고 한다면 고정시켜 놓으면은 만약에 A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고정시키면서 원순열이 깨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웃하게 AAC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은 AAC 순서대로 나열해요. 그냥.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애로 고정시키는 방법. 하나밖에 없는 애로 고정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아.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어려워. 프로펠러 문제에서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뭐 아무것도 혼자 있는 게 없어. 다 둘둘이 있어요. 이런 거는 진짜 방법이 없어. 네. 그래서 어떠냐면은 이때는 어쩔 수 없이 2개를 가지고 고정을 잡아줘야 돼. 얘로 고정 잡나 얘로 고정 잡나 비슷하죠. 적은 쪽으로 고정 잡는 게 좋아요. 이때 A, A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는 왼쪽 위라고 잡을게요. 그럼 이때는 밑에다가 경우의 수 계산해 주면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웃하는 경우랑 마주 보는 경우. 그렇죠. 이거 외에는 없지. 이렇게는 어차피 이웃하는 거라서 맨 처음이랑 중복이에요. 네.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다. 따로따로 하세요. 네. 이거는 고정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두 개를 합쳐서 고정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네. 이게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약간 경우에서 나누는 것 자체는 그냥 색깔 가질 수 가지고 그냥 계속 대입하는 건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계산하는 게 약간 얘가 비틀려 있으니까 이렇게 가로 두 개를 걸치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던데.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아 근데 아까 그 뭐지? 중복 안 해주고 바로 그냥 팩토리얼 쓰는 방법이 약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건지. 이거 저는 이거 안에 걸 먼저 좀 밖에 거 해주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경우에 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6분할이라고 했을 때 여기 색깔 몇 개 칠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6개요? 색깔 6개 칠하는 건가? 아니 근데 색깔 개수는 아까 4분할도 약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했을 때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색깔을 개수를 몇 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개수는 뭐 보정하고 분할만 했던 거예요. 얘네 셋 다. 근데 아마 보통 약간 자기보다 하나 많거나 개수가 자기 자신 개수만큼이거나 해가지고 뭐 6개 또는 6분할의 경우에는 뭐 6개 또는 그 이하? 6개 또는 일부, 뭐 7개 또는 일부 이렇게 들어가긴 해요. 근데 아까 방법 알려면 그냥 거의 몇 년씩이 될 것 같긴 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6분할인데 10개씩 이렇게만 아니게 가라는. 좋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 좀 더 해볼게. 네. 일단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네. 고정됩니다. 어떻게 했을까? 화면 배수가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만 있는 거, 얘네만 있는 거, 얘네만 있는 거, 얘네가 각각 하나씩 있는 거, 그죠? 그러면 여기서 원소가 4개인데 문제가 없는 경우는 두 개. 이때 이만큼을 얘에다가 얘에다가 해줘야 돼요. 7이 아닌가? 13. 예. 예. 안 헷갈려? 안 헷갈려?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순서도 다 맞네요. 다 맞고 한데 실수 안 해야 돼. 빼먹으면 안 돼요. 아 그래 이거다. 예. 어떻게 해야 돼? 그 순서 안 헷갈리네. 더 나은 방법이 있어요? 아니 없어. 다 세야 되는 거 맞아. 다 세는데 세는 게 뭐랄까 이 딱 보면 뭘 셌는지 바로바로 보이나? 뭘 센 건지? 아니, 사실 얘는 뭐 쓴 게 많지 않아서 볼 것 같긴 한데. 4개, 2개, 4개, 3개. 예. 사실 이걸 떠올리는 게 어려운 거지 나머지 거 어려운 거 같지 않은데.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저는. 잘했어요. 이렇게. 이게 음성가 4개 있을 때 어떤 걸 3개를 더해도 다
하나의 배수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똑같은 게 3개 들어가면 돼요? 그럼 3배수가 되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X에서 여기 원소 4개를 뽑았는데 네.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 6, 9, 1 이렇게 뽑혔다. 네. 그럼 그런 부분 집합은 네모박스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대로. 아니지. 3, 6, 9도 하면 3배수가 되거든. 아, 네.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애는 3개가 들어가면 안 돼요. 다시. 만약에 4개의 원소 중에 네. 3, 6, 9가 다 들어가 있으면 네. 다른 게 뭐가 들어가도 얘네 3개 더했을 때 무조건 3배수니까 안 돼요. 네. 마찬가지로 3K 플러스 1에 있는 원소 중에서 3개가 들어가도 안 돼. 아, 여기서도 3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씩 뽑아놓고 하나는 2개 나오고 하나는 하나 나오고 하나는 하나 또 나오잖아? 얘도 안 돼요. 왜냐면 나머지가 0, 1, 2 같은 경우도 다 더하면 3배수가 돼버리지. 예를 들어서 3, 6, 1, 2가 들어갔다고 친다면 3, 1, 2 더하는 수가 3배수예요. 네. 그래서 2개, 1개, 1개 이런 것도 안 돼. 그러면 가능한 거는 똑같은 게 3개 나와도 안 돼. 나머지가 똑같은 게 3개 나와도 안 되고 나머지가 똑같은 게 하나씩 모든 케이스가 다 나와도 안 돼요. 2개,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안 되지. 이것도 안 돼요. 왜냐면 0, 1, 1, 1이면 3, 1, 4, 7 3, 1, 4, 7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3, 1, 4, 7 4개 원소 중에서 1, 4, 7 더하면 어때요? 3배수가? 그치? 그럼 네모박스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요 사건 하려고. 아, 3배수를 찾으려고? 네, 3배수를 찾아서 210에서 빼는 거. 그게 더 어려워요. 아, 3배수로 가고 있는 거구나. 다 3배수가 더 어려운데? 그래요? 훨씬 많아요, 3배수가. 3배수가 더 많아요? 케이스가. 더 적을 줄 알고. 그치? 잘했나? 자, 그래서 16번 문제 보면은 똑같죠? 어차피 네모박스를 보면은 서로 다른 세 원소의 합은 항상 3의 배수가 아니다. 결론은 3배수가 되게 중요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1부터 10까지 원소 10개. 이 10개 중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 가지고 구분을 좀 해주는데 비슷하게 3K 플러스 0. 그러니까 얘는 3, 6, 9. 그 다음에 3K 플러스. 그렇죠. 나머지가 1인 애들이 1, 4, 7,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애들이 2, 5, 8.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4개 원소를 고르는 거예요. 4개 원소를 고르는데 그 4개를 다 더해서 3배수가 아닌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어떤 3개를 더해도 3배수가 안 나와야 된다.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은 사실상 4개 더해서 3배수인 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3개 더해서 3배수인 경우들을 한번 다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000, 012, 111, 22 이렇게 4가지 케이스만 3개 더해서 3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4개의 원소를 뽑을 때 3, 6, 9 다 들어가도 안 되고요. 1, 4, 7, 10 중에서 3개 이상 들어가도 안 되고요. 여기도 3개 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각 종류마다 하나씩 들어가도 안 돼요. 괜찮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 들어가면은 얘도 하나 들어가면 얘는 2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3개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0일 때가 원소 2개, 그 다음에 1일 때가 원소 2개, 이렇게 4개 뽑거나
아니면 이렇게 4개 뽑거나 아니면 이렇게 4개 뽑는 경우밖에 없다는 거야. 둘둘 둘둘 둘둘. 괜찮네? 그쵸? 왜냐면 예를 들어서 4개를 뽑을 때 0, 0, 1, 1. 첫 번째 0, 0, 1, 1로 뽑으면은 어느 3개를 더해도 절대로 3배수가 안 돼요. 어느 3개를 더해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0, 0, 2, 2를 뽑아도 어느 셋을 더해도 절대로 3배수가 안 됩니다. 세 번째 1, 1, 2, 2. 얘는 왠지 좀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1, 1, 2를 해도 안 되고 1, 2를 해도 안 돼요. 그렇죠? 둘둘로 뽑아줘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6건이 오히려 훨씬 더 복잡해요. 6건. 3배수 되는 케이스를 찾는 게 훨씬 많아요. 안 되는 애를 찾는 게 쉬울 정도로. 그래서 미안해. 얘는 6건으로 가면 우주 갑니다. 진짜로. 못하는 건 아닌데, 케이스 얘는 3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3배수인 걸로 찾으면 케이스가 한 10개쯤 나올 거예요. 케이스가 한 10개쯤. 되게 많이 나와서. 자, 그래서 이걸로 정리해 들어가면은 이거인 경우의 수는 빵빵 11이니까 2개 뽑는 거죠. 3개 중에 2개 뽑고 4개 중에 2개 뽑고. 자, 이거는 빵빵 3개 중에 2개 뽑고 그 다음에 258 중에서 또 2개 뽑네요. 자, 얘는 1, 4개 중에서 2개 뽑고 또 258 중에서 2개 뽑고. 괜찮죠? 자, 얘를 어떻게 들어가요? 이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나눠주죠. 전체 경우의 수로 10개 중에서 4개 뽑는 걸로. 여기 그냥 답이에요. 여기 답. 오케이. 자, 그래서 19, 87 하면은 428. 그런가? 140 맞나? 210 맞아 36 18 339 36 18 그래서 210분의 36 45가 되겠고요. 얘는 10 7 3 70분의 15 5로 약분하면 14분의 3 3 맞지? 1번이네요. 괜찮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스텝 3 쪽은 오히려 별로 더 어렵지는 않은 거라서 이거는 일단 지난번에 한 거니까 18번 같은 경우에도 잠깐만 쉬었다가 순열을 이용한 확률로 좀 가볼게요.